일본은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고 보복 조치도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도쿄 연결해서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고현승 특파원, 일본은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강행 배경은 역시 강제징용 판결이겠죠? 네, 강하게 부정하는 만큼 더 확실해 보입니다. 앞서 아베 총리와 정부 여당 인사들은 신뢰가 훼손돼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것이고 그 훼손 이유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위안부 합의 문제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핵심 대목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これは国と国との約束なんです。この約束を違えられてしまったらどうなるのかということですね。 네, 이번 강행 배경을 보면 무엇보다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깨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면 당장 일본 기업이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것을 넘어서 군사 독재 정권과 맺은 협정으로 묻어둔 과거의 한일 과거사 문제, 특히 배상 문제가 다시 본물처럼 터져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가기 결정은 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 건가요? 네, 이번 조치는 우리로 치면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한 겁니다.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하는 절차가 오늘 가기에서 진행된 거고요. 이후 일왕의 공포와 관보 게재를 통해 공식 시행되는데 7일 공포가 되면 21일 후인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럼 결정은 끝난 거고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건데요. 보복 절차가 시행될 때까지 남은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오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가 변수입니다. 오는 24일이 기한입니다. 또 미국이 중지협정 제안에 이어서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지도 지켜봐야 할 겁니다. 일본 안에서만 보자면 여론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선 절반 이상이 수출 규제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늘면 여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길게는 10월 22일 일왕 즉위식에 축하 사절을 파견하는 시점이 중요 변곡점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